안녕하세요.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. 오늘은 금주 클리닉 양형 자료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, 이게 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2011년도에는 법이 이것보다 굉장히 좀 약간 유했거든. 성범죄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한테 올 필요도 없이 그냥 피해자고 합의만 하면 전부 다 끝났어요.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급하게 변호사님들이 막 보내기 시작했죠. 이젠 합의금을 준다고 해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, 합의금을 주든 안 주든 부모가 용서를 하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수사는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. 그 외에도 옛날에 뭐 삼진, 사진, 음주운전 그렇게 할 때에도 그쯤 되면은 한 삼진쯤 되면은 벌금 한 200 정도 내고 말고 이렇게 한 때가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아니죠. 그게 옛날에 윤창호 특별법이라는 게 발의가 되면서 무조건 가중처벌하던 그때가 있었고, 그게 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싹 다 없애는 경우가 있었고, 카츠알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별거 아니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카츠알죄 가지고서 감옥을 가요. 그리고 작년엔가는 그 윤창호 특별법을 다시 한번 이제 손 봐가지고서 이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있을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완전히 이제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죠.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었던 2011년도 이후에 계속 뭐가 바뀌어 왔어요. 그러면서 저도 쓰는 방식이 계속 바뀌어 왔고, 그리고 요즘에 바뀐 거, 요즘에는 제일 크게 바뀐 게 비대면 진료예요. 그게 코로나 때 그때쯤에 갑자기 생긴 거긴 한데, 사실은 정신과 계통 쪽에서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긴 해요. 제가 해왔으니까.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구치소에 갇혀가지고서 지금 항소를 준비한다. 그럴 때는 나를 어떻게 볼 거요? 저를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간혹 이제 수영 생활을 할 때 교도소 안에서 정말 얌전하게 성실하게 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, 근데 그때 약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뭔가 좀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, 물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보호자를 통해서 원격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. 그거 이외에도 재판을 준비 중에 감염병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. 특히 법정 1급 감염병. 아니면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울릉도. 거기는 다리도 없고 공항도 없고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안 떠요 또. 아예 옛날부터도 그렇게 비대면으로 했어요. 원래 정신과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. 왜냐면은 누구도 정신과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 환자 본인은 보지도 않고 그 부모님이라든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의 말만 듣고서, 그렇게 혹은 전화로 저녁에 상담만 해가지고서 그 외에도 처방전을 밝히지 않고서 약물 처방을 할 수 있다든지, 의학 분업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정신과만큼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금주 클리닉 이 영역은 원래도 되는 부분이 있었고, 예전부터 계속 저도 해왔던 일이긴 해요. 요즘 많이 바뀐 것 뿐이죠. 그래서 확실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비대면 진료로 금주 클리닉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근데 몇 가지 구분할 점은 있어요. 첫 번째는 법 쪽에. 법 쪽에는 정말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죠. 심지어는 사인하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. 사인하지 말고 도장 찍어 보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요즘은 사실 사인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이는 서명 방식인데도 불구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만큼은 도장 찍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. 그럼 과연 법조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좋아하겠는가? 그건 또 아니에요. 되도록이면은 대면 진료를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해요. 심지어는 조금 위험하다 싶은 상황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의 그 사무장님이 직접 전화하기도 해요. 우리 의뢰인을 보낼 테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대면 진료를 하도록 유도해 달라. 물론 이제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,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저는 제가 보는 거는 환자이기 때문에 제 앞에 온 사람 얘기를 듣는 거지 사무장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. 또 하나 비교해야 되는 게, 그 왜 온라인으로 하는 양형자료 그 장사가 있잖아요. 사실은 전화 한 통화하고 돈 입금하고 뭐 동영상 링크 보내주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한 시간쯤 있다가 그냥 뭐 서류 떼주고, 그리고 뭐 돈 조금 더 내면은 뭐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는 그런 평가서도 주고, 그리고 있잖아요. 심지어는 그 검찰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, 돈 한 50만 원 정도 내면은
한 3-4시간 있다가 한 열 몇 종류의 서류가 쫙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걸로 막 온다고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저 돈만 입금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평가서, 뭐 이수증, 교육증 이렇게 막 와요. 그렇게 하는 거. 그거 이제 검찰에서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. 걔네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의료기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의료기관은 아니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는 얘기가 하려면은 규정상에 있는 과정을 거쳐야만 돼요. 그냥 돈 입금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하고 그 치료의 과정을 적고 그 계획의 이유를 적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제 평가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뭐 돈 입금하고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. 그래도 역시 변호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. 사인하는 것도 싫어한다니까. 근데 저는 법정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정에서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차이가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연락해 주시는 걸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대면 진료가 비대면 진료보다는 더 유리한가 보다.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. 적어도 내가 발품을 팔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. 물론 치료율도 그게 더 높긴 해요.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는 비대면 진료라는 게 생겼고 그것들은 옛날부터 십몇 년 전부터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변호사님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비대면으로 할지 직접 할지 이것들은 좀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라. 아 그리고 지금 요즘 의료 대란이라고 부르는 실제로는 전공의 집단 사직 상태 때문에 공중보건 재난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재난 등급이 심각 등급으로 최상위 등급일 거예요. 그래서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모든 비대면 진료가 전부 다 그냥 허용이 돼 버렸어요. 지금 서울, 부산, 인천, 독도, 뭐 신안군 다 똑같아요. 지금은. 물론 이게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일찍 끝날 분위기는 아니죠. 그러니까 일단은 술부터 끊으시고 지금부터 술 끊기 위한 노력부터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는 좀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변호사님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세요.